내일이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불리는 제주 4.3이 일어난 지 77주년이 됩니다. 희생자를 위로하는 위령제와 전야제 등이 곳곳에서 열려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국가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마련된 위령재단.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례가 마련됐습니다. 4.3 당시 8살이었던 아이는 80대 노인이 됐지만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어 매년 추념식을 찾습니다. 70년 전에 보았던 그 얼굴들이 생생하게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매년 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좀 안정되고. 일본에서 활동 중인 4.3 유족회는 올해도 빠짐없이 고향을 찾아 위령제례와 전야제 등을 통해 4.3의 아픔을 달래봅니다. 마음 아프고 진상규명이 아직 부족한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럴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주 4.3 당시 포로 수용소로 활용됐던 주정공장 예터에서도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77년 동안 하나님의 챈 영혼인가. 특히 이 자리에는 외국인 시민단체가 2008년부터 매해 위령제를 함께 봉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역사의 아픔을 후세에 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多くの最終党の人たちが殺されていったという歴史は消せないわけで、また忘れてはいけないので、その思いは深いですよね。 4.3 추념식이 열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추모 공연 등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조되는 추모 분위기는 4월 내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 예술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제주 4.3 기록물 중에는 문학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소설 순이 삼촌이 포함됐습니다. 참담했던 민간인 학살을 생생하게 그려낸 순이 삼촌은 4.3을 한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기록이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후 제주의 한 도서관에서 독자들과 만난 84살의 노신사. 소설 순이 삼촌의 작가 형기영 씨는 자신이 왜 한평생 4.3을 떠날 수 없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잠자는데 악몽을 꿨어요. 2번이나 꾸는 거야. 네가 4.3에서 뭐 한 게 있다고 말이야. 4.3에서 도망치려고 그러냐고. 이 새끼 매우 차라. 이런. 순이 삼촌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위세가 절정에 이르렀던 1978년. 7살 때 4.3을 겪은 현기영 씨가 고향을 떠나 서울의 학교 선생님이 된 뒤에도 4.3은 언제나 귓가에 맴도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들 또는 어머니들, 아주머니들 방구석에서 드런드런 소리가 높으면 안 되니까 드런드런하면서 어느 밭에서 누가 죽었고 그러면서 하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친구의 고향인 북촌리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십 명씩 밭으로 끌고 가 총살했던 마을. 지금도 한날 한시에 제사를 지낸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쓰고 싶었지만 북촌 사람들은 한결같이 손사래를 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북촌 그 학살 사건을 규명하겠다는데 왜 말을 안 했냐. 울면서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들이 울면서 얘기했던 걸 떠올리면서 나도 이제 글을 쓰는데 울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1949년 1월 17일 국군이
국촌리 주민 400여 명을 학살한 참극을 고발한 순이 삼촌은 군사 정권에 억눌렸던 1970년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세기 만에 4.3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운동 기록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주목받게 됐습니다.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 기록물을 이제 등재하고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4.3이 세계 평화에, 전쟁 반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77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일부 세력의 4.3 흔들기가 진정한 제주의 봄을 가로막고 있다며 매서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제주도민과 함께 평화와 인권의 4.3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비극이 진영을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4.3 영령들 앞에서 4.3의 정치화와 정쟁화를 근절하고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경쟁의 장에 다시는 4.3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습니다. 국회의장의 추념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원식 의장은 제주 MBC와의 단독 대담에서 4.3 역사 왜곡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속적인 4.3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7번째 열리는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 제주 MBC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우 의장은 늘 그렇듯 가슴에 붉은 동백꽃 배지를 달았습니다. 공산당 배지라는 가짜 뉴스가 한때 나돌기도 했지만 4.3 유족들이 준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지에는 4.3 항쟁 또 그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들이 다 녹아 있는 그 아픔이 있는 배지인데 그걸 이렇게 왜곡하는 걸 보고 제주도민들한테 또 상처가 되는 거 아닌가.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을 읽고 펑펑 운 뒤 4.3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우 의장은 진상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행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그때 순이 삼촌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거는 넘어서야 된다. 4.3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역사의 후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말로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리고 앞으로 역사를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또 4.3 항쟁 기간이 7년 7개월이라며 77주년을 맞는 4.3 추념식을 계기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4.3의 정확한 사건 성격도 밝히고 또 피해 정도도 밝히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도 밝히고 거기에 맞는 보상과 또 기념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죠. 국회의장으로는 처음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우원식 의장은 4.3 해결을 위한 4.3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4.3 추념식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지난 겨울 계엄령은 불법 계엄을 경험했던 제주 4.3의 기억을 소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통해 내란의 시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제주혁신회의도 77년 전 제주도민들이 불법 계엄령에 무참히 학살당했다며 헌재가 내란 수괴를 단호하게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녹색당은 1948년 불법 계엄령 선포로 제주 민중들이 학살당했지만 심판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제대로 된 단죄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유린과 내란 행위에 대한 탄핵 인용이 국민 주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척결이자 역사적 만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헌정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열리는 제77주년 4.3 추념식에 당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모두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권영국 정의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주경찰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래 불법 폭력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선고 당일인 모레 새벽 0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가포 비상이 발령돼 경찰력 100% 비상 동원 태세를 갖추고 기동대와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로 운용해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고 결과에 따라 집단적 돌출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과 선관위, 정당 당사, 언론사 등 18곳에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해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난방 설비인 히트펌프 보급이 필요하다는 제주 MBC 연속 보도 이후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은 히트펌프로 얻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물과 공기 등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통해 난방에너지로 변환한 경우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난방 기술로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히트펌프 중심의 난방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지연이 우려됐던 동부와 서부 하수 처리 시설 증설 공사비가 국비로 추가 확보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환경부의 국비 조정 과정에서 서부 처리장 증설 사업 잔여 국비 88억 원과 동부 처리장 증설 사업비 21억 원, 하수 관로 정비 사업비 48억 원 등 15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증설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비 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제주시내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내년 준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가 이달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보장 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고 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 사고도 1,0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보상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2019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248명에게 3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진료합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치과, 물리치료 등인데 특히 올해는 장시간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도 지난해 5개 지역 농협에서 올해는 10개 지역 농협으로 확대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자체 휴어기를 앞두고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예상된다며 오늘부터 사흘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대형 함정 4척과 항공기 1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비밀 어창과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미설치, 불법 어구 사용 여부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경은 올 들어 중국 어선 134척을 검문 검색해 불법 조업한 13척을 납포했습니다. 대정읍 신도리와 추자면 관탈도 일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라는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시대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분산된 관련법 통합 등 지속 가능한 관리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번 지정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도 전 연안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